임대차를 기반으로 해서 특별법 2개 어떤 내용인가를 간단히 살펴보고 종강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2개의 특별법이 있죠. 아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객체가 부동산 또는 동산이었죠. 그죠? 그 부동산 또는 동산이 임대차의 객체고 임대차의 목적이 부동산 또는 동산이에요. 그 중에 부동산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그죠? 그 중에 건물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이 건물 중에서 주거용 건물하고 영업용 상가 건물, 공장 같은 거 말고, 공장 건물 같은 거 말고, 관공서 건물 같은 거 말고, 영업용 상가 건물. 요 2개만 따로 뽑아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요것만 따로 빼가지고 특별법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왜 만들었을까를 생각합니다. 자,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첫째, 임차권이 기본적으로 대항력이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었어. 등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가 건물 소유 목적 토지 임대차에서만 건물을 소유권 등기하면 대항력을 갖출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항력이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보통 우리나라 임대차의 경우에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보증금이라는 게 보통 있죠. 그렇죠? 전세보증금 또는 반전세보증금, 뭐 월세라 하더라도 보증금 주지요. 보통 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같은 거를 보증금을 거액을 주고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돈을 못 갚아가지고 건물이 만약에 경매가 됐다. 그럼 그 건물 경매 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사람들이 쫙 있어요. 뭐 저당권자 뭐 이런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이 다 받고 나서 혹시라도 남는 게 있으면 나는 보증금을 회수한단 말이에요. 민법에는 보증금과 관련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없어요.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가에 관한 방법도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세 번째, 존속기간이 보장이 안 돼요. 왜 안 됐죠? 민법상 임대차는 존속기간이 최장기 없다 그랬죠. 최단기도 없다 그랬어요. 최단기가 있어야 보장이 되는 거예요. 10년보다 20년보다 30년보다 뭐 짧게 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이 있어야 그 기간만큼이 최소한 보장이 되는데 그 규정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꼭 필요한 세 가지, 이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임차인 중에서 주거용 건물을 임차한 사람과 영업용 상가 건물을 임차한 사람에게 이 세 가지를 보장을 해줌으로써 특별하게 대항력과 보증금 회수와 존속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요 경우에는 주거생활의 안정을, 주거생활, 요 경우에는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서 특별법 2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 공통적으로 1조에서 이 법의 목적을 딱 정해놨어요. 주거용 건물이나 영업용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특별한 민법에 있는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둠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이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세 가지를 보장해 주려면 뭔가 요건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냥 주거용 건물에서 무조건 다 보장해 주는 거 아니고요. 상가 건물에서 무조건 다 보장해 주는 게 아니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게 한 요건이 따로 있어요. 그걸 적용 범위라고 해요. 적용 범위 또는 적용 요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주임법, 상위법 공통적으로
그 법을 만든 목적. 두 번째, 이 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요게 이제 먼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왜, 어떨 때 적용이 되는가. 그 다음에 적용이 됐을 때 세 가지가 보호가 되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대항력 부여해주고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존속기한을 보장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부수적인 게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차임 증감과 관련된 것들 있을 수 있죠. 등등 몇 가지 추가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런데 민법에는 규정이 따로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딱 따로 규정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고 핵심이 요거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과 적용이 됐을 때 기본적으로 보호장치 세 가지가 어떤 요건 하에 어떻게 보장이 되고 있는가,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간단하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첫째, 재정 목적은 말씀드렸어요. 임대차 중에서 그 객체가 주거용 건물일 때, 그 주거용 건물을 전부를 임대차하거나, 우리 아파트 같은 거 방 한 칸 임대차하는 경우도 있죠. 일부를 임대차하거나, 이렇게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그 계약에 대해서 특별하게 규정을 만들어서 국민의 주거 생활의 안정, 이걸 보장하는 걸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이 목적을 들여다보면 적용 범위가 나와요. 또는 요건이 나와요. 이게 두 가지. 하나가 물적 범위라고 해서 물건, 객체. 객체가 뭐여야 돼요? 주거용 건물. 그렇죠? 법에서 분명히 뭐라고 해놨어요?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근데 문제는 주거용 건물의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 건물의 용도가 기재가 돼 있어요. 건축물 대장에. 그러면 이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건축물 대장을 보면 알겠죠. 주거용, 영업용, 뭐 등등, 공장용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죠. 아니야. 실지 용도로 판단해요. 건축물 대장 같은 공적 장부, 이걸 줄여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에 기재된 용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가, 요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게 판례예요. 자, 이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건 의, 식, 주, 이게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식주가 이루어지는 공간, 그게 실질적으로 주거용 건물이에요. 어쨌든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두 번째, 왜 공부상 기준으로 판단을 안 할까요? 이런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우리 지금은 좀 많이 없었지만 건물 같은 게 있는데 1층에 예전에 가면 이제 그거를 뭐라 그랬지? 연쇄점이라 그랬나? 구멍가게. 연쇄점이란 말 썼었죠. 지금도 아마 그런 간판 써 있는 시골 가면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 또 뭘로 바뀌었어요? 슈퍼마켓. 슈퍼마켓에 딱 들어가면 구멍가게죠. 근데 예전에 구멍가게를 쓱 이렇게 문도 미닫이도 있어요. 이렇게 열고 들어가면 물건 있고 저기 방문이 하나 있어. 거기서 다시 미닫이 문이 쓱 열면서 이렇게 거기서 의식주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게 이게 주거용 건물이냐 문제, 이런 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건 공부상으로 보면 주택으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부상 가지고만 판단하면 안 되겠다. 실질적으로 의식주가 이루어지는가, 그거 가지고 판단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는 1층 바닥면을 보면 일부는 주거용으로 쓰죠. 방,
내실이라고 보통 부르고요. 나머지에게는 물건 쌓아놨죠. 비주거용으로 써요. 비주거.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일부를 비주거용으로 쓰고 있단 말이죠. 자, 여기에 주택임대차보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이 전체 건물이 주거용이냐 아니냐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주거용이야. 이게 만약에 전체가 주거용이라면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주택임대차가 적용되는 반면에 전체가 비주거용이라면 비주거용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니까 이때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뭘 가지고 판단하냐. 그걸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그거를. 그럼 이게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게 뭐냐. 일단 기준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생각하세요. 면적. 이게 대법원 기준이에요. 법에는 없고요. 대법원 기준이에요. 주거용 부분의 면적이 비주거용보다 넓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거용 이렇게 판단해요. 그게 대법원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둘로 나눠요. 이렇게 되면 다시 둘로 나눠요. 근데 이거는 생각하지 마. 일단 요것만 기준 하나. 이런 식으로 물적 적용 범위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 주택의 대지에도 적용이 돼요. 어디에 적용된다고요? 대지. 자, 주택의 대지에 적용된다는 건 나중에 이거하고 연결이 돼요. 주택임대차보법 따위가 적용이 되면 나중에 그 주택이 혹시라도 경매가 되면 그 경매 대가로부터 자신의 보증금을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 저당권자처럼 비슷하게 돼요. 담보물권자처럼 돼버려요. 우리 저당권자 같은 경우 목적물 경매 대가로부터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면제받는다 그랬죠. 주택임차인도 그게 가능해져요. 그런데 그때 주택 경매 대가뿐만 아니고 대지 경매 대가에서도 우선 면제를 받아요. 임차인은. 그래서 주택 대지에도 주임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거용 건물을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하는 경우 우리 현실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전세가 있고 반전세가 있고 완전 월세가 있고 완전 월세는 주로 실무에서 깔세라고 부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임대차예요. 그중에 전세. 전세권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 전세도 적용을 해요. 왜? 그것도 임대차니까. 전세권 등기하지 않은 전세. 원래 임대차라는 건요. 아까 민법에서 봤지만 임차인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돼요? 그죠? 임차인은 반드시 뭘 지급해야 된다고요? 차임. 그런데 완전세 같은 경우에는 온전한 전세 같은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만 주고 2년을 거주하다가 보증금 돌려받고 나가죠. 차임이라는 걸 따로 지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하니까 이게 임대차냐의 문제가 생겨요. 민법에서는 분명히 임대차는 뭘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차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등기 전세라는 경우, 미등기 전세의 경우에는 전세금 또는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만을 지급하고 따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이게 임대차냐의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대법원은 그냥 아무 고민 안 하고 특수한 임대차라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라면 차임을 지급해야 되죠? 그 보증금 이자가 차임이다. 다달이 나오는 이자가 차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임대차야.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의 미등기 전세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가 적용된다. 이렇게 되겠죠. 반면에 일시사용임대차라는 거 있어요. 이건 뭘까요? 일시사용임대차는 뭘까요, 이거? 숙박 없어? 숙박계약 생각하시면 돼요. 2박 3일. 예? 그거 주택임대차인가요? 여관 숙박 이런 거. 주택임대차인가요?
그건 뭐예요? 상가 건물 임대차예요? 그냥 민법상 임대차예요? 주택 임대차예요. 왜? 제가 아까 주거용 건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지요? 안 하나? 여기에 주임법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용 건물이에요. 아니 호텔 전체가 그게 주거용이냐? 그게 아니라 내가 빌린 공간 생각하면 빌린 공간. 네? 빌린 공간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임법이 적용이 돼야 돼요. 원래는. 돼야 되는데 잠깐 산단 말이죠. 보증금 준 적 없고 존속기간 보장할 필요 없고 대항력 부여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일시사용임대차에는 주임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물적 범위에 더 있는데 이런 경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인적 범위라고요. 임차인이 누구냐예요. 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죠. 대한민국 국민. 따라서 요새 외국인 200만 시대라는데 외국인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말이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아니니까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외국인이 임차인인 경우에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서울지방법원은 적용을 해줍니다. 대법원 판례 아니고요. 서울지방법원은 적용을 해줘요. 외국인. 된다. 국민이지만 확장해준다. 두 번째, 이 국민은 민법에서는 둘이 있어요. 자연인, 법인. 인이죠. 그죠? 그러니까 법인도 대한민국 국민이냐? 아니죠. 두 번째, 주거생활. 법인 주거생활 해요, 안 해요? 법인. 주거생활이라는 게 없죠. 법인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법인은 눈에 보이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쵸? 의식주라는 게 없습니다. 이 인적 범위예요. 외국인인 경우 적용된다. 그러나 법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건 예외가 있어요. 원칙을 기억하세요.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도 안 되고 법인도 안 돼야 되는데 외국인은 된다. 우리 판례. 이게 적용 범위. 이럴 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적용이 돼야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장치가 대항력 부여라 그랬어요. 자, 먼저 대항력이 뜻이 뭐였었죠? 제3자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런 거죠. 대항력의 뜻이. 갑소유 주택을 을이 임대차 한 상태에서 주택이 팔려. 그러면 을은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자신의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대항력이죠. 그런데 주택임대차에서는 대항력의 의미가 더 넓어요. 주장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얘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 뭘 승계한다고요?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단순히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단순히 임차권만 주장할 수 있다면 임차권을 주장해서 기간 동안 살아요. 나갈 때 보증금 반환에서 문제가 생겨요. 임차권만 주장할 수 있다면 나중에 병한테 보증금을 돌려달라 소리를 할 수가 없게 돼요. 보증금은 얘한테 돌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임대인지를 승계를 해버리면 보증금 반환 의무까지도 승계가 되니까 을은 기간 동안 당연히 살 수 있고 엔드 나갈 때 누구한테 보증금 내놔라? 병에게 내놔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단순히 신소유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를 넘어서서 아예 신소유자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대항력 의미가 훨씬 강하죠. 이게. 두 번째,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주택임대차법에서는 이 주택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하면, 우리 민법 아까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 임차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주택을 인도받고 뭘 하면, 주민등록을 하면 다음 날 뭐가 생긴다?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자, 이때 이 인도는 뭘 말할까요? 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는 거예요. 열쇠 등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를 땄거나, 번호키 같은 게 번호를 땄거나 열쇠를 받았거나, 이게 점유를 이전받은 거예요. 두 번째, 주민등록. 그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걸 말해요. 그런데 주소 옮길 때 어떻게 하죠? 동사무소 갖고 뭐 하죠? 전입신고를 하죠.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이 같은 건가요? 다르죠.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신고서를 받아가지고 동사무소 공무원이 주민등록 원부상에 주소지를 신고서에 기재된 신주소지로 옮겨주는 작업을 해요. 전산상으로. 즉 전입신고는 내가 동사무소 가서 이 주소지로 전입했다고 신고를 하는 거고, 반면에 주민등록 그 신고서를 수령해가지고 공무원이 주민등록 원부상에 주소를 옮겨주는 거예요. 좀 다르죠. 그런데 주민법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어요. 근데 임차인이 직접 가가지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게 아니라 임차인은 뭐만 하고 전입신고만 한단 말이죠.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겨요. 전입신고. 금요일날 이사했는데 이사가 좀 늦게 끝났어요. 늦게 시작해서. 그래서 5시 한 55분쯤 이사가 끝났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동사무소 가가지고 5시 58분쯤 신고를 했어요. 근데 공무원이 받아가지고 퇴근했어. 2분 기다렸다 땡 퇴근했어. 토요일 쉬고 일요일 쉬고 월요일 날 봤더니 휴일이고 화요일 날 봤더니 대체 휴일이야. 수요일 와서 옮겼어. 날짜가 달라지죠. 그럼 문제가 생기겠지.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신고했는데 주민등록은 15일하고 옮겨졌어요. 그럼 대항력은 16일 날 생기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주민등록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는데 단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나는 전입신고서만으로 다음날 뭐가 생기는 거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야. 주민등록 원부상으로 아직 내 주소지가 옮겨져 있지 않아도 전입신고서를 내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원칙은 인도민 주민등록인데 주민등록과 전입신고할 때 시간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이제 이걸 볼 건데요. 핵심이 이 전입신고를 할 때 그 전입신고서 보면 신주소지를 기재하는 란이 있어요. 그쵸? 이 주소지 기재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소지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시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에? 전입신고 등록 원부를 보면 거기에 임차인 전입신고서에 주비소가 딱 기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보다 우선 변제 받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죠. 그때 이 주소지가 기능을 하는 거예요. 주소지에 임차인이 있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이 주소지 기재를
공부상 주소지하고 일치하게끔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전도 그런가? 서울 같은 경우는 반지하가 많아요. 옛날 주택지를 가면. 근데 반지하 예컨대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거 반지하를 포함해가지고 뭐 예컨대 8세대가 있다. 그럼 보통 이 현관문에 반지하 같은 경우 지층 1호, 지층 2호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건물주가 101호 현관문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이렇게 101호, 201호, 301호, 401호 이런 식으로 현관문에다가. 근데 내가 여길 들어갔어. 현관에 갔더니 101호라고 돼 있어. 그래서 나는 101호로 신고했어. 근데 나중에 공부를 봤더니 여기는 지층 1호고 여기가 101호, 여기가 201호, 여기가 301호예요. 그러니까 나는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그것만 보고 101호로 신고했는데 나중에 갔더니 지층 1호더란 말이죠. 이 대항력 인정되냐 말이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건데 이 전입신고할 때 주소지 기재를 어떻게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잘못 기재했다가는 대항력 자체가 아예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버리니까 요게 이제 중요하고 요 관련된 판례를 몇 가지 볼 거예요. 자,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대항력이 인정되고 대항력은 이런 의미로 확장돼 있다. 대항력권은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인도는 점유를 넘겨받는 걸 말하고 주민등록은 신주소지로 주소를 옮기는 걸 말하는데 나는 전입신고만 한다. 그래서 전입신고 한때 주민등록 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언제 대항력이 생긴다? 다음 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입신고한 날 은행에 저당권이 딱 등기돼요. 그럼 은행이 우선해요? 내가 우선해요? 다시 한번. 내가 전입신고한 날 은행에 저당권이 딱 등기가 됐어. 은행이 우선, 내가 우선? 은행이 우선. 그러니까 들어가는 날까지 등기부를 확인해야 돼요. 들어가는 그 날. 아시겠죠? 실제 얼마 전에 신문기사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전입신고한 날 저당권 등기가 됐어요. 그리고 목적물이 경매가 됐어요. 그리고 저당권자가 다 받아간 거야. 난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근데 그 임차인이 뭐라 그랬냐면 계약 당시 중개사가 보여준 등기부에는 아무런 저당권자가 없었다. 그런데 입주하는 날 저당권이 등기가 안 돼 있어서 안심하고 왔었는데 오후에 된 거야. 황당하죠? 집주인이 일부러 그런 거예요. 딱 맞춰가지고. 그래서 입주하는 날 등기부만 떼보면 안 되고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가면 등기 신청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봐야 돼요. 근데 중개사분들 중에 이것까지 확인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분도 안 계셨었어. 근데 결국 그런 사건이 터지고 그래. 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네? 어쨌거나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따라서 전입신고한 날 저당권이 먼저 등기되면 나는 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반면에 전입신고한 다음날 저당권이 등기됐어. 다음날. 그럼 나하고 저당권자 중에 누가 우선해요? 난 다음날 생겨 대항력이. 그 다음날 저당권이 등기돼서 그럼 같은 날 된 거죠. 누가 우선해? 내가 우선해. 왜? 다음날 0시에 생겨요. 근데 이 0시는 조문에는 없어요. 대법원에 0시에 생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날 저당권이 되면 내가 우선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대항력권이에요. 이 정도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기본이에요, 두 개가. 네 번째가 보증금 회수예요. 가장 첫째가 주택이 경매가 되는 경우. 뭐 되는 경우? 경매가 되는 경우. 그 경매 대가로부터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근데 경매 대가로부터 돈을 우선해서 회수하는 사람들은 담보물권자예요. 담보물권자만 우선해서 회수할 수 있도록 있어요. 근데 임차인은 물권자가 아예 아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인 물권자 아닌 사람에게 보증금을 우선해서 회수해 주는 거는 마치 임차권을 물권처럼 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임대차에서도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에 마치 담보물권처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근데 요건이 일단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뭘 갖추고 있어야 돼요? 대항 요건. 여기에다가 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이것만 갖고 안 돼요. 대항 요건만 갖고. 이것만 갖고도 안 돼요. 확정일자만 갖고도 안 돼요. 요 두 가지를 모두 구비하고 있을 때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았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배당해요. 이것도 실무적으로 요것만 있으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것만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아니,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요건이고요. 또 하나는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임대차가 끝났어요. 그리고 임차인은 나가려고 해요. 그럼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임대인들 새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아직 집이 안 나갔다. 보증금 못 돌려준다. 빼지요. 배를 째라. 막 이래요. 그래서 두 가지. 첫째, 동시이행 항변권. 무슨 항변권? 동시이행 항변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주택을 반환하는 것을 무슨 관계? 동시이행 관계로 만들어놨어요. 두 번째, 그래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경매를 넣어야 되는데요. 임차권은 담보물권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임의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임의경매하고 강제경매 구별하라고 그랬죠. 임의경매는 저당권자처럼 바로 경매를 넣는 게 임의경매고, 강제경매는 바로 경매를 넣을 수가 없고 먼저 소송 제기해서 승소해가지고 경매를 넣어야 된다 그랬죠. 임차인이 그래요. 소송을 먼저 제기해야 돼요. 보증금 반환 소송. 그런데 이 소송 기본이 1심이 6달 걸려요. 어느 천년에. 절차를 좀 빠르게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소액사건 심판법이라는 걸 적용해줘요.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받을 돈이 소액이라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지 않고 소액사건 심판법이라고 절차를 굉장히 빨리 진행해주는 특별법이 있어요. 그걸 적용해요. 또 하나는 소송을 제기하고 승소를 받아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이거를 집행개시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집행개시.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좀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과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는 게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동생관계. 그런데 임차인이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보증금 주세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을 주는 것과 주택을 반환하는 게 무슨 관계라 그랬어요? 동생관계라 했어요. 두 번째, 상대방 목적물을 경매를 넣으려면 상대방이 지체여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지체. 내가 해야 될 의무는 이행을 하지 않아. 그럼 상대방도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위해서 이행을 안 할 거예요. 이건 지체가 아니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려면 임대인을 지체 상태에 빠뜨려야 되는데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을 지체에 빠뜨리려면 내가 집을 반환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을 기초로 경매를 신청하려면 자신의 의무인 집을 반환하는 의무를 이행하면서 신청해야 돼요. 그게 민사집행법이에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자가 상대방의 목적물을 경매를 넣으려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집행을 개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우리 민사집행법 41조 집행개시 요건이에요. 네? 그럼 이 경우에도 그 민사집행법 규정에 따라서
임차인이 강제 경매를 신청하려면 집을 비우면서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집을 비우는 순간 대항력 상실하죠. 대항력 상실하니까 우선 변제권도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일끝 경매를 넣어서 경매 대금이 나오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런 세밀한 보호장치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면 보증금 해소안에서 첫째,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수리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다. 세 번째, 끝내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강제경매는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받아 경매를 신청하는 걸 말한다. 이때 소송에는 소액사건 심판법을, 경매 신청에는 민사집행법을 배제하고 집을 비우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네 번째, 이런 상황에서 보통 임차인은 다른 데 이미 계약을 해놨어요. 그렇죠? 보통 내가 이사 갈 집을 계약을 미리 해놓고 이사하는 날 여기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가는 곳에다 보증금 주고 보통 그러죠. 근데 이사하는 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문제가 생기죠? 안 생기나? 생겨요. 일단 새로 이사 가는 집에 계약금 안 날리려면 어떻게든 보증금을 주고 또 여기서 받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버텨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기존 주소지에서 임대인한테 받을 때까지 버티는 건 버티지만 새로 이사 간 곳은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거기도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새 주소지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일단 취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람 몸뚱아리가 둘이 아닌 이상 두 곳을 다 점유하고 두 곳을 다 전입신고할 수는 없다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임차권 등기명령제도라고 주택 임대차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법원이 이걸 받아들여서 촉탁에 의해서 그 주택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가더라도 전출을 하더라도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를 갔으니까 새 주소지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겠죠. 이렇게 양쪽에다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질 수 있도록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이런 게 있어요. 다섯 번째, 임차인 중에서 보증금이 일정의 이하인 임차인, 이걸 소액 임차인이라고 그래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임차인은 요 경매대가로부터, 뭐로부터? 경매대가로부터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어요. 최우선 변제받는다는 건 제일 먼저 받는다는 거예요. 보증금이 일정의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주택의 경매대가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먼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 보증금이 1억 1,000만 원 이하, 그 중에 3,700만 원까지를 제일 먼저 배당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마지막 보호장치가 뭐예요? 존속기간. 그리고 갱신. 자, 아까 민법상 임대차는요, 최장기간도 없고 최단기간도 없어요. 두 번째,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어. 그렇죠? 그리고 통고를 받은 날부터 6달, 한 달, 5일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돼 있죠.
즉 기간이 전혀 보장이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주택임대차에서는 기간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는 2년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이에요. 기간을 아예 정하지 않거나 그럼 2년. 2년 미만으로 정했어. 1년으로 정했어. 그럼 몇 년? 2년. 3년으로 정하면 3년. 3년으로 정하면 그냥 3년. 4년으로 정하면 4년. 10년으로 정하면 10년. 그런데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 2년. 간혹 가다가 3년으로 정했을 때도 2년 주장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안 돼요. 요 경우에만 2년이에요. 또 하나. 2년 미만으로 정했어. 기간 몇 년이에요? 2년이죠. 그런데 임차인 누구? 임차인만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럼 주택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정했어요. 임대인은 1년 주장 못합니다. 무조건 2년 보장해 줘야 돼요. 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여기 존속기간이에요.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만약에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 이돼 임차인만은 그 2년 미만에 정한 기간에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해놓은 거예요. 어차피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보다 보면 아주 화끈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촘촘해요. 촘촘해요. 그 다음에 갱신. 자, 갱신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죠. 약정갱신, 법정갱신, 갱신의 간접적 강제. 그 중에 두 개가 있어요. 약정갱신하고 법정갱신하고. 약정갱신 합의로 갱신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기존 집주인하고 재계약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정갱신이에요. 문제가 요거예요. 법정갱신. 자, 아까 민법상 임대차의 경우에는 법정갱신의 요건이 뭐였었죠? 민법상 임대차. 아까 제가 3개 외우시라고 했잖아. 635조. 3개. 렌터카 48시간이 지났어. 반납하지 않고 계속 타고 다녀. 근데 렌터카사가 아무 말 안 해. 갱신된다 그랬죠? 자, 그럼 법조문에 있는 대로 기간 만료. 임차인이 사용수익을 계속해. 임대인이 이 일을 하지 않아. 그럼 법정 갱신된다 그랬죠? 그럼 이것도 똑같냐? 아니에요. 주택임대차는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날이 있을 거예요.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한 달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 라는 통지. 보증금을 업해라, 차임을 업해라, 아니면 나가라 등등 통지 같은 걸 하겠죠. 에? 그런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두 번째, 기간 만료 전 1월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나가겠다 등등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은 끝나는 날, 나가는 날 한 달 전까지 아무 말을 안 했어. 임대인한테. 임대인도 5달 동안 아무 말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법정갱신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은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그래도 쉬워요.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예컨대 임대인이 임차인을 기간이 끝나면 갱신 없이 내보내고 싶어. 임차인도 기간이 끝나면 그냥 나가고 싶어. 그러려면 당연히 약정갱신은 안 하겠죠. 대신 뭘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되죠. 막으려면 임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통지해야지. 언제부터 언제? 요 사이에 통지해야죠. 임차인 어떻게 돼요? 통지해야지.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인은 아무 말이 없어요. 임차인이 끝나는 날 29일 전쯤 나가겠다고 했어요. 법정갱신 된다 안 된다? 되지요. 나가겠다고 요 날 했다니까. 근데 한 달 전까지는 말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정갱신 되죠. 네? 어려워요. 이거 이해하기가. 쉽게 생각하세요. 요 임대인이 요 사이에, 임대인은 요 사이에, 임차인은 한 달 전까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럼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사이 임차인이 한 끝나기 29일 전부터 나가는 날까지 맨날 나간다 그랬어요. 임대인한테. 나 나갈 거예요. 나 나갈 거예요. 맨날 했어. 근데 한 달 전까지는 아무 말이 없어서 법정갱신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법정갱신 요건이에요. 이렇게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대인이 아무 말 안 한 경우 앤드 한 달 전까지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말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럴 때 법정갱신 되도록 하고 있어요. 이 요건이에요. 특히 법정갱신은 갱신된지 안 된지 헷갈리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두 번째, 법정갱신 되면 조건은 기존의 임대차하고 동일해요. 기간은, 조건은 똑같은데 기간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까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 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걸로 가서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었죠. 주택임대차는 2년이에요. 법정갱신 되면 그냥 2년이에요. 기간은. 그냥 2년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2년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간은. 그 전에 뭐 3년으로 정했든, 그 전에 뭐 4년으로 정했든, 1년으로 정했든 그런 건 안 따지고 기간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여기서 끝나질 않아. 기간을 2년으로 보면요,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되고요. 앤드 임차인도 2년을 채워야 돼요. 또 임차인도. 그러니까 임차인에게 민법상 임대차보다는 불리해요. 민법상 임대차는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었어요? 해지 통고. 근데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고 돼 있으니까 그 한도에선 임차인한테 불리해요. 임차인은 어떻게든 2년을 더 살아야 돼. 중간에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주임법은 2년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그래서 기간은 2년으로 봐요. 그런데 임차인만,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어요. 임대는 안 돼요. 주택임대차가 법정갱신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나가겠다 할 수 있어요. 임대인은 안 돼. 그럼 임대인 입 배빨 나오죠. 왜 나는 안 되냐고. 그래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마련할 기간을 3달을 줘요. 몇 달? 3달. 3월이 지나야 해요. 3개월이 지나야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민법상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민법상 임대차하고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달라요. 임차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헷갈려져요. 나중에는 막 섞여가지고. 어쨌든 주택임대차법은 오늘 크게 5가지 정도를 본 거예요. 목적, 적용범위, 대항력, 보증금에서 존속기한 및 갱신. 요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숫자 외우는 거예요. 숫자.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 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상가 건물은 간단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거 보고 상임법을 만들었어요.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법이 아니에요. 주임법이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상임법도 필요해갖고 만들면서 주임법을 거의 그대로 요 글자만 몇 개 바꿔갖고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목적, 영업용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해서 민법의 특례를 정해서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적용 범위 영업용 건물이어야 되고요. 대제 적용되고요. 미등기 전세 적용되고요. 일시사용 임대차에 적용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법인에도 적용이 돼요. 주임법은 주거생활이니까 법인 안 되지만 상위법은 경제생활이에요. 법인도 경제생활 하죠.
영업활동 하잖아. 그러니까 법인도 적용이 된다. 이런 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하, 상위법은 내용이 주임법하고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좀 있단 말이죠. 그 다른 게 뭘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조금 나아져요. 대항력 다 인정되고 요건이 인도와 주민등록 아니겠죠. 사업자 등록. 그걸 신청만 하면 등록증이 안 나와도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인도와 사업자 등록이에요. 물론 여기 적용법에서 다른 게 하나 또 있어요. 근데 그 지금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안 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보증금에서도 다 이런 게 인정이 돼요. 거의 똑같아요. 보증금에서는 내용이. 그 다음에 존속기간. 상가 건물 임대차 존속기간은 기간을 약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1년.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기간을 몇 년 보장해 주는 거고 2년. 상위법은 몇 년 보장해 주는 거고 가끔가다 5년 보장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장은 1년밖에 안 돼요. 일단은. 두 번째, 요 경우에 또다시 임차인만은 유효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렇죠? 갱신, 약정갱신 가능하죠? 법정갱신도 있어요. 근데 상임법에만 아주 특별하게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는 아주 독특한 거예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만 있어요. 갱신 청구도 아니고 갱신 요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갱신 요구권. 상가건물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요 5달 동안 그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있고 이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게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법에서 정한 8개의 사유가 있어요. 그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임대인이. 그게 없으면 거절을 못해요. 갱신해 줘야 돼요. 이게 갱신 요건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반강제라고 생각하죠. 반강제. 완전 강제는 아니지만 법에서 이런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걸 상가건물 임대차의 갱신 요구권이에요. 근데 이 갱신 요구권을 최초 계약하면서 정한 기간 있죠. 뭐 1년이든 2년이든 그 기간을 포함해서 옛날엔 5년 넘지 못한다고 돼 있었어요. 이 전체 기간이 10년으로 바꿨죠. 갱신 요구권을 행사했어. 갱신을 요구했어. 이게 없어. 이 법정 사유가 없어. 그럼 거절 못하지요. 갱신 되겠죠. 갱신돼. 몇 번 갱신됐어. 전체 기간이 10년이 딱 됐어. 그럼 더 이상 갱신 요구는 못해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하여 확보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게 있죠. 법정갱신이. 자, 법정갱신은 요건은 주임법보다는 단순한데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주임법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상가건물 법정갱신은 생각하지 말고 자, 상가건물 임대차가 법정갱신이 되면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해요. 기간은 1년으로 봐요. 다만 또 임차인만 해지 통고할 수 있고요. 3달이 지나면 해지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상가건물 임대차는 갱신 방법이 3가지. 약정갱신,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 마지막으로 법정갱신. 3가지. 이게 있게 되죠. 이렇게 상가건물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법하고 좀 다른 점들, 이런 걸 나중에 주목해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 숫자 외우고 기술적인 전문들이에요. 오늘은 주임법 이런 거구나. 상위법 이런 거구나. 그지같이 복잡하게 돼 있네. 공부하려면 만만치가 않겠군.
뭐 이런 생각. 그런 생각으로. 벌써부터 민법상 임대차하고 겁나게 헷갈리네. 아까 임대차도 다 까먹었네, 이씨.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어떤 식으로 내가 구별해 나가야 될지 그 감을 좀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설명드린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네. 자, 다 끝났고요. 1월달 개강할 때 지금 이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뭐 11, 12월달 6주 입문 과정에서 뭐 뭔 소린지 지금 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날 것이고요. 잠깐 이해했던 것도 다 이해를 까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에서 1월달에 다시 이게 아니고 이제 기본서 받으셨잖아요. 이제 민법 보세요. 이거 하여튼 5배 이상 될 거예요, 많이. 두툼해요. 이거를 이제 들으면 머리 깨져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음 주까지 개강할 때까지 우리 11, 12월 달 강의한 게 3개씩 6주 했으니까 18개가 있어요. 하나당 보통 1시간 정도씩 했죠. 이거 다 보는데 18시간이면 되죠. 2주면은 이거 다 보실 수 있겠죠. 예? 쭉 한번 듣고 오셔야 돼요. 그냥 오시는 거하고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듣고 오시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꼭 좀 해주세요. 예? 네? 네, 그것만. 제가 뭐 여러분에게 큰 욕심 안 부려요. 여기에다 뭐 더 하라 그러면요. 또 이빨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지난주에 뭐라 했어요? 제가 복습지체라 그랬죠. 안 한다니까. 해야지라고만 먹고 안 해요. 연말 연시기 때문에 더더욱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루에 하나씩만 보고 오자. 그럼 웬만하면 다 보고 오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것만 저하고 약속을 좀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